오스트리아 암슈테텐 마을에 사는 18살의 엘리자베스 프리첼이 사라진 것은 1984년 8월 28일 화창한 여름이었습니다. 딸의 실종에 어머니인 로즈마리 프리첼과 아버지 요제프 프리첼은 그녀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실종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작년 1월에 한 번 실종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실종이 아닌 가출이었죠. 가출하고 3주 만에 경찰에게 발견된 그녀는 자신의 가출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조용히 부모에게 돌아갔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번에도 가출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수사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진척도 없이 시간이 흘렀고 한 달 후 유제프는 딸이 편지를 보내왔다며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친필로 작성된 편지에는 가족과 함께 사는데 지쳤고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제프는 경찰에게 자신의 딸이 이상한 종교단체에 가입해 이러는 것 같다며 실종 수사를 종료해달라 말하고 경찰서를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막 성인이 된 엘리자베스였지만 그런 그녀의 의사를 존중한다며 가끔 소식만 전해주길 바랬다는 요제프. 그로부터 9년 후인 1993년 5월 외출했다 돌아온 로즈마리는 자신의 집 앞에 한 상자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상자를 열어본 그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안에는 메모와 함께 아기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죠. 자신의 아이라며 잘 돌봐달라는 엘리자베스의 서명이 적힌 메모. 로즈마리가 이 사실을 유제프에게 알리자 그는 손주지만 자신들이 입양해 자식처럼 키우자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1년 뒤인 1994년 12월 이번에도 로즈마리는 집 앞에 있는 유모차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발견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이의 부모로 보이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할 수 없이 그녀는 아이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로즈마리는 엘리자베스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무언가 이상한 잡음이 들리긴 했지만 엘리자베스의 목소리가 분명했기에 오랜만에 들어본 딸의 목소리에 로즈마리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아이를 유모차에 넣어 집 앞에 놔두고 왔다며 잘 돌봐달라는 말을 끝으로 곧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마저 맡기고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엘리자베스. 결국 로즈마리와 요제프는 두 번째 입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문득 로즈마리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는데 최근 전화번호를 바꿨기에 그녀가 집 전화번호를 안다는 것은 이상했던 겁니다. 게다가 아직 전화번호부에 등록도 안 된 상태였기에 더욱 이상했습니다. 로즈마리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가출로 수사가 종료된 엘리자베스의 사건에 대해 경찰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간은 흘러 1년 뒤인 1996년 4월 28일 이번에도 로즈마리는 자신의 집 앞에 놓여있는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총 3명의 손주를 입양해 자식처럼 키우게 된 로즈마리와 요제프. 건설 자재 회사에 다녔던 요제프는 60세에 은퇴하긴 했지만 여전히 일부 상업활동을 지속했으며 아파트 건물에 새를 놓으며 임대 사업도 했기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3명의 손주를 입양해도 별다른 재정적 부담은 없었을 것입니다. 주변인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대단하다고 칭찬했죠. 하지만 2008년에 이러한 칭찬이 비난으로 바뀌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요제프를 짐승이라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진 것은 2008년 4월 19일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딸 커스틴을 데리고 병원에 나타나면서부터입니다. 그날 엘리자베스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요제프와 함께 있었죠. 커스틴은 급성 신부전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며칠간 입원해 경과를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담당이로부터 면회 금지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은 엘리자베스는 병원을 빠져나왔고 7일 뒤 요제프와 함께 그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24년 만에 딸을 본 로즈마리는 그녀가 2명의 손주를 더 데리고 왔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요제프는 엘리자베스가 24년의 방황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라 말하며 눈물 흘리는 아내에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요제프의 집으로 경찰이 들이닥쳐 엘리자베스와 요제프를 체포해 갑니다. 커스틴의 담당이가 아이의 과거 의료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심해 신고했던 겁니다. 요제프는 엘리자베스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커스틴이 나쁜 환경에서 자라왔다 말했지만 경찰은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를 확실히 들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과의 면담에서 엘리자베스는 처음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무언가 두려운 듯 떨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금방 눈치챘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했던 것, 그것은 바로 아버지 요제프였죠.
경찰이 절대 요제프와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것이라 약속하자 침묵하던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24년 동안 겪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밝혀진 진실은 잔혹했습니다. 1984년 8월 28일 엘리자베스는 가출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요제프의 손에 이끌려 지하실에 감금을 당했던 것이었죠. 이때부터 24년간 엘리자베스는 빛을 보지 못한 상태로 요제프에게 성적으로 착취를 당해왔습니다. 그녀에겐 어두컴컴하고 곰팡내가 나는 지하실이 지옥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옥에서도 그녀에겐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요제프와의 사이에서 낳게 된 자신의 자식이었죠. 첫째 커스틴을 비롯해 총 7명의 아이를 낳은 그녀. 그중 3명은 요제프의 집 앞에서 발견됐던 그가 입양한 손주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늘어나자 엘리자베스는 요제프에게 지하 주거 공간을 넓히고 싶다 말했고 요제프는 그녀에게 손으로 직접 땅을 파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미 그녀는 요제프의 어떠한 명령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아이들이 실수하는 날이면 요제프는 며칠 동안 음식을 주지 않는 등 여러 괴롭힘을 해왔기 때문이었죠. 엘리자베스가 갇혀있던 지하실은 오로지 요제프만이 오갔던 공간으로 그는 아내 로즈마리에게도 지하실에 내려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층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가끔 지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말해도 요제프는 파이프가 오래돼 나는 소리라며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지하실에는 기본적인 조리 공간과 욕실, 수면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기에 엘리자베스는 자식들과 함께 24년간 그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았던, 아니 못했던 엘리자베스가 요제프에게 반항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녀에겐 전부나 다름없는 딸 커스틴이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졌기 때문이었죠. 커스틴이 쓰러지자 엘리자베스는 요제프에게 제발 병원에 데려다 줄 것을 요청했고 그렇게 24년 만에 그녀가 세상으로 나오며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결국 요제프는 곧바로 체포됐고 모든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를 짐승이라 손가락질했습니다. 법정에선 요제프는 자신이 성탄절에는 지하실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가져다 둘 정도로 자상했다며 짐승이 아니라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엘리자베스를 지하실에 감금한 것은 방황하는 그녀를 훈육한 것이고 성교는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어이없는 변명을 했습니다. 2009년 3월 18일 엘리자베스는 요제프를 다시 볼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몰래 법정에 참석했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변명하고 있는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요제프는 그런 그녀와 눈이 마주쳤고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잠시 후 판사에게 다가가 자신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요제프는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엘리자베스는 어머니 로즈마리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소극적인 태도에 화가 나 결별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아이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도에 그녀의 이야기를 다룬 룸이라는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요제프는 정신분열증을 비롯해 중증 복합인격장애 판정을 받으며 현재 감옥으로 개조된 가스텐 수도원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9년 4월에 84살의 나이로 건강이 악화됐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소식을 끝으로 그가 사망했다는 반가운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자식들이 받은 고통이 치유받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